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가 뜻도 모르고 쓰는 말 가운데에서 그 어원이 일본 말인 것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하게 됐습니다. 워낙에 많은 양이 있더라고요. 자,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드릴까 또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은 바로 쇼부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결판짓다, 흥정하다, 승부를 보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뭐 예를 들면 기업 대표들은 쇼부 치는데 탁월한 능력이 있다 이렇게 쓰이는데, 이 쇼부는 승부를 겨룬다는 뜻의 일본에서 온 말입니다. 그래서 문맥에 따라서 우리는 결판짓다, 흥정하다, 승부를 보다 정도로 바꿔 써야 하겠습니다. 이거 어려운 일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승부짓다, 결판을 봅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자, 다음은요, 땡땡이 무늬라는 겁니다. 이제 여름철이 되고 나면 아마 이 땡땡이 무늬라고 불리는 이 무늬의 옷을 입고 다니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죠. 이 무늬는 여자분들이 많이 입으시는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땡땡이 무늬라는 것도요, 점점에 해당하는 일본어 땡땡에 이가 붙어서 된 말이라고 합니다. 물방울 무늬라고 대체할 만한 표현이 분명히 있습니다. 땡땡이라 그러지 말고 물방울 무늬로 바꿔 써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또 많이 씁니다. 종지부를 찍다, 뭐 30여 년의 갈등 관계에 종지부를 찍었다 처럼 쓰이는 관용구 종지부를 찍다 에서 종지부 역시 일본에서 온 말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바꿔야 하느냐? 마침표를 찍다 또는 끝을 내다 라고 표현을 하면 됩니다. 쉽네요. 의외로 한자어를 쓰는 것이 오히려 무식함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것을 이런 데서 우리가 느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월급 생활하시는 분들 돈이 급할 때는 가불 한다고 합니다. 미리 받는 그런 돈인데, 이 가불도 일본어 가리바라이가 그 어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우리말로 순화를 해야 될까요? 뭐 입에 잘 붙진 않습니다만은 임시지급이란 말로 고쳐 쓰는 것을 추천하고 있다고 합니다. 임시지급, 가불은 임시지급으로 고쳐야 한다. 자, 그리고 아주 많이 쓰는 말 중에서 식상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물리거나 실증날 때 우리는 식상하다, 식상한 표현 뭐 이렇게 많이 쓰는데, 식상이 일본식 한자어인 쇼쿠쇼를 우리 한자음 그대로 읽으면서 식상이 됐다고 합니다. 이것도 자주 써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것은 물리다, 실증나다, 고쳐 쓸 말이 있으면은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식당 같은 데 보면은 남는 밥 뭐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잔반이라고 하죠. 잔반. 그래서 이 공동으로 쓰는 그런 식당 같은 데 보면은 잔반을 남기지 맙시다 뭐 이런 문구도 보이곤 하는데, 여기서 잔반은 일본식 한자라고 하는군요. 남은 음식, 음식 찌꺼기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바꿔 써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맞는지 아닌지 조금 헷갈리는 경우 우리가 애매하다라는 그런 말을 씁니다. 어떤 것이나 사실에 확실하지 못하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이건 역시 일본어의 잔재라고 합니다. 우리말에도 애매하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은요, 아무 잘못이 없이 원통한 책망을 받아서 억울하다라는 뜻이 애매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애매하다라고 쓰는 그 뜻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 뜻으로 쓰기 위해서는 모호하다라고 써야 한다라는 겁니다. 애매모호는 어울릴 수 있는 말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군요. 애매는 따로, 모호 따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쓰는 그 표현대로라면은 모호하다가 맞다라는 뜻입니다. 모호하다. 애매는 빼고 모호하다. 그렇게 써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담배 요즘 사시는 분들 보면은 그 열갑들이 한 통 쓰시는 분들, 사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이걸 갖다가 우리가 한 보루라고 얘기를 합니다. 초창기에 들어온 외국산 담배들이 담배 열갑을 이 딱딱한 마분지로 포장해서 팔았습니다. 이 담배 열갑들이를 보루라고 하는데, 이 딱딱한 포장을 보드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이 영어에 약하니까 보드 중에서 마지막 D자 빼고 지 마음대로 보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 우리에게 지금 정착화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보르라고 얘기를 하지 말고
보드라고 얘기를 하시는지 아니면은 그냥 담배 10갑 한 박스 주시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10갑 아니면 한 통, 10갑들이 한 통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보로라는 말은 일본의 잔재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간지, 이건 뭐 일본 말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죠. 느낌 있다, 느낌 난다, 이걸 우리가 이제 간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느낌 난다, 느낌 있다 이렇게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간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자주 쓰는 말입니다. 엑기스라는 말입니다. 이거는요, 영어의 extract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야말로 뜻은 농축액, 추출액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extract를 일본식으로 표기하니까 엑기스가 됐다는 겁니다. 아우, 참 영어를 옮기는 것에 있어서는 참 잘 못하는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엑기스라는 말 대신에 농축액 또는 진수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습니다. 대합실이라는 말도 우리가 많이 쓰죠. 고속버스 또는 역의 대합실인데 이 대합실도 일본식 한자어라고 합니다. 우리는 마지방 또는 기다림방 이렇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여기 가보면 요즘 마지방이라고 편발 써 붙여놓은 곳이 있더라고요. 그게 그런 뜻이었습니다. 대합실은 이제 안 써야겠습니다. 자, 우리 그 조리 도구 가운데 냄비 있죠. 이 냄비도 일본어 나베에서 온 말입니다. 밑이 편편한 식기를 얘기하는 거죠. 일본식 소티입니다. 냄비. 이 나베가 우리나라로 넘어오면서 남비가 되고요. 그 남비가 지금의 냄비가 되었습니다. 근데 대체할 만한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그리고 남비, 냄비 둘 다 우리 표준으로 또 인정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다는 것을 알고 쓰시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뿜빠이라는 말 많이 쓰지요. 지금들끼리 식사하고는 서로 각자 먹은 돈만큼 내는 것을 우리가 뿜빠이라고 합니다. 분배라는 일본어가 바로 뿜빠이입니다. 근데 일본에서는 정작 이 단어를 이런 경우에 쓰지 않는다고 하는군요. 우리가 말하는 뿜빠이는 원래 일본말 뜻으로 따지면은 와리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그 와리깡이라는 말을 간간히 쓰지만 또 그런 의미로 쓰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콩글리시인 셈인가요? 일본어의 콩글리시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영어로 표현하면은 더치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말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뿜빠이라는 말을 쓰지 말고요. 각자 내기 또는 나눠 내기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팁 더. 각출이 있고요. 객출이 있습니다. 각출과 객출은 조금 뜻이 다릅니다. 각출은요, 자기 몫만큼만 내는 것을 각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같이 식사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5,000원짜리 먹은 사람은 5,000원을 내는 거고 6,000원짜리 먹은 사람은 6,000원을 내는 겁니다. 각자 자기 몫을 내는 것이 각출이고요. 객출은 전체 금액에서 n분의 1로 나눈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객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만 원을 일단 기본으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조금 더 내고 말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죠. 각출과 객출은 또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팁으로 또 말씀을 드리고요. 뿜빠이 쓰지 마시고요. 나눠내기, 각자 내기로 또는 아예 영어로 더치페이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여러 가지 얘기들 많이 해드려봤는데요. 이거보다도 더 많은 일본말의 잔재들이 있습니다. 이거 좀 미리 좀 살펴보시고 좀 가려서 쓰도록 해야겠다. 우리 민족, 우리말에 대한 자긍심과 그리고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언어의 품격을 봐서도 우리말이 훨씬 좋더라고요.